이야, 참. 이제 뭐, 순보기를 넘어서는 수준이네. 자, 거기 한번 봅시다. 76페이지. 중간 생략 맞죠? 아. 자, 사소한 것들은 조금 접어두고 핵심만을 우리는 아침에 조금 일찍 좀 서둘러서 오시면 안 될까?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그 다른 수업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첫째 시간 1시간 내내 들어옵니다. 그죠? 거리가 멀어서 그렇겠죠? 예, 거리가 멀어서. 자, 어쨌든 원래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을 명의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한다. 뭐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 우선은 간단한 기초를 좀 잡아보고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 이미. 그러면 등기는 유효입니다. 병은 정상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됐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병이 갑에게 을한테 넘기지 말고 내 앞으로 바로 넘겨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겠냐. 결론은 원칙은 못합니다. 근데 예외로 할 수 있죠. 예외는 항상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합의는 요거는 상당히 느슨하게 해도 됩니다. 세 명이 모여서 합의 이래 할 필요 없어. 서로 의사가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 명이 모여서 머리를 꽝 이래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느슨하기 때문에 갑하고 을 사이에, 을하고 병 사이에, 병하고 갑 사이에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그죠? 순차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더 중요하죠. 채권 양도. 이때 채권이라 말은 소유권 이전 청구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채권을 넘겨받았다 그 말이에요. 을하고 병 사이에 양도 행위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그죠? 양도를 받았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는 합의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갑만 참여하면은 삼자 합의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근데 혹시 시험에는 갑에게 통지, 갑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는 합의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갑에게 통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채권 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 또는 삼자 합의가 있을 때는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없다면 직접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청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를 하는 방식이 요게 없으면 갑한테 직접 청구를 못 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핵심이에요. 그 재판에서는 청구권의 존재 여부 이렇게 불러요. 재판에서는. 그래서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원칙은 직접 청구권이 없어요. 병은.
그럼 병은 매매로서 토지를 넘겨받았으므로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나오는 것이 대위 방식입니다. 을의 등기 청구를 대위해서 가져옵니다. 대위해서 이렇게. 그럼 을한테도 등기 청구이 있잖아요, 그죠? 병한테도 등기 청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병의 을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을의 등기 청구를 병이 대신한다. 이거를 뭐요? 대위를 합니다. 대위.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을 앞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병이 을한테 직접 청구해서 가져온다. 그거를 대위 방식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세 번째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더라? 기억납니까? 중간생략 등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 있다. 그래서 확정무효다. 거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지금쯤은, 그죠? 그래서 규제지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응용을 해보면, 자, 삼자 합의나 채권 양도 갑의 동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있으면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 하고,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 하고, 이게 동시행관계입니다. 을이 갑에게 뭐 하는 거 하고, 대금 지급하는 거 하고, 인상분을 지급하는 거 하고, 이제 늦게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박수를 쳐가지고 맞이를 합니다. 대신에 강의는 항상 2시를 넘긴다. 우리한테는 강의 시간이 완전히 금이거든. 선생한테는, 그죠? 그래서 2시까지 넘긴다 생각하면은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다. 오는 사람마다 박수 치고 계속 중간에,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 울산에는 자, 늦게 오는 사람한테는 전원이 박수치기로 지금 되어 있다. 그게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온다 이 말 아닙니까? 혹시 오늘 안 올 수도 있는데 온다 이 말이거든. 굉장하잖아요. 박수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울산은 수업 시간 후에 한 명도 안 옵니다. 항상 15분 전에 다 착석이 돼 있어. 예? 항상. 거기는 원장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절대 수업 시간에 늦지 마라. 그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단 한 명도 늦게 안 옵니다. 단 한 명도. 참고하시오. 참고하시오. 자,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을이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 인상해 주기로 하는 대금을 주지도 않았어. 그럼 갑은 직접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도 된다. 좀 전에 동생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삼자 합의나 요게 있어가지고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때 갑과 을 간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삼자 합의가 있어서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때는 을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 X. 갑의 대금 지급 청구권이 제한된다. X.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대로.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 자, 그게 이제 기초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필요한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소멸시효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어차피 소멸시효 했는데, 자, 을의 등기청구권 요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들어보셨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뭐 하면 안 걸린다? 점유하면. 점유 중이면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우리 점유를 하다가 다시 점유를 상실했죠. 상실하면은 걸릴까요? 그래도 안 걸린다. 이게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걸린다. 원칙은 걸린다 해놓고 뭐 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안 걸린다. 또 점유하다가 저기처럼 병한테 넘겨서 상실해도 안 걸린다. 그럼 도대체 언제 걸릴까? 아예 점유한 적이 없을 때, 그때만 걸린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매수인. 자, 이 등기 청구를 병한테 양도를 하고 싶어. 양도. 지금 양도를 하거든요.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양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매수인이 아니고 취득시효 완성자입니다. 완성자의 등기 청구를 양도한다. 전혀 다릅니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양도하는 거 하고 완성자의 등기 청구하고 등기 청구를 양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이 매수인은 갑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요. 함부로 양도를 하면 안 돼. 근데 완성자하고 갑하고 신뢰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점유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양도할 때 갑에게 통지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땠습니까? 통지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갑에 뭐에 얻어야 된다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런 큰 차이가 있다. 간단하게.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민법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남한테 넘길 때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완성자의 등기 청구를 남한테 넘길 때는 갑의 동의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 갑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통지를 하는 방식을 통상의 양도 방식이다. 이렇게 판례는 표현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자, 다른 거는 뭐 이미 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7번 한번 보세요. 7번. 77페이지 7번. 중간시행 등기 합의도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요거 있잖아. 삼자 합의. 삼자 합의는, 그죠? 요게 기출이거든요. 등기 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등기 원인. 맞습니까, 이거? 등기 원인. 자, 삼자 합의가 있으면 이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해서 을을 생략하고 바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삼자 합의가 병의 등기 원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등기법을 제대로 배웠으면 이게 답이 나와야 돼. 등기법에서 등기 원인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등기법 과목이 또 없어졌다. 뭐 이종업 선생님 하루 종일 고함 지르고 막 열정적으로 오만 그런 막 분필 날리면서 하고 있다면 등기 원인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모르면은 골치 아프다. 등기를 하게 된 직접적 근거, 그걸 등기 원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 그게 등기 원인 정서란 말이에요. 매매는 등기 원인이고, 그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등기를 한다. 그게 등기 원인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삼자 합의도 등기 원인이 되겠느냐? 안 됩니다. 등기 원인은 을과 병사의 매매입니다. 매매. 아시겠죠? 매매. 매매가 등기 원인이지
삼자 합의는 중간 생략을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에요. 등기 원인 자체는 아니라고. 기출이 된 것이다. 7번입니다. 7번.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잖아, 별로. 자, 그 다음 79페이지 등기 청구권. 자,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 청구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 자, 둘 다 별 4개다. 이런 이야기. 이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 청구하고 합치면 출제 가능성이 110%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선은 채권자로서 하면은 채권적 청구라 하고, 그죠? 물권자로서 하면은 물권적 청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소멸시 후에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그럼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 앞으로 등기할 때는, 그죠? 갑과 을이 신청을 해줘야 등기한단 말이야. 신청. 우리 등기법에는 신청주의가 대원칙입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야. 뭐를 해야? 신청을 해야. 직권은 아주 예외적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등기를 하는 방식은 총 3가지인데 아십니까? 첫째는 신청이고, 두 번째는 뭐요? 촉탁이고, 세 번째는 직권이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등기를 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등기 신청을 하는 권리를 등기 신청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등기관이 등기를 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협조를 안 해요. 등기 신청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제발하고 협조하라고 청구한다. 요거를 우리는 등기 청구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국가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국가. 등기소는 개인입니까? 국가입니까? 국가라고. 법원에 소속된 국가라고. 국가. 그리고 갑은 개인 맞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는 사건이라고 한다.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법에 또 박수 칩까? 부지런히 쳐주시오. 자, 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 공자가 들어가면 국가에 대한 것이다. 요 사자가 들어가면 개인에 대한 것이다. 요거를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 하고 이걸 사법이라 하고 공법의 대표가 등기법이에요. 사법의 대표가 민법이야. 그래서 민법에는 요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단 말이에요. 매수인은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 그래서 을의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다.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면 안 걸린다. 그리고 점유하다가 넘겨줘서 상실해도 안 걸린다. 그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채권적 청구의 성질을 가진 게 대표적인 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그 다음 좀 전에 했죠.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세 번째는 이제 하기 싫다 이런 거는 뭐 지금 할 군번이 아니야. 임차인의 등기 청구, 환매권자의 등기 청구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이 2개단 말이에요. 2개. 항상 포인트를 딱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채권적 청구의 대표적인 게 하나 더 추가하면 심심한데 해볼까? 가등기를 한 사람이 본등기 청구하죠. 들어봤나요? 이 본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채권자가 청구하면은 채권적 청구야. 물권자가 청구하면은 물권적 청구. 간단하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하고 완성자의 등기 청구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10년에 걸린다. 그런데 점유하면은 안 걸린다. 점유 상실해도 안 걸린다.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어차피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걸린다. 이래 해놓고 점유를 상실하면 걸린다. 여기는 매수인은 점유를 상실해도 안 걸린다. 완성자는 점유를 상실하면 걸린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그리고 또 채권을 양도할 때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완성자의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통지만 해도 된다. 통지만 해도 된다.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잘 잡아야 된다고. 자, 그렇게 보시고 물권적 청구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물권적 청구. 자, 물권적 청구에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으로 제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위조 사건하고 실효 사건하고 요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위조 사건, 실효 사건. 자, 굉장히 쉬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등기가 가버렸네요. 요렇게. 그런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조로서 등기하면은 이건 적법한 등기가 아니죠. 말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을에게 못 넘어갑니다. 이건 불법으로 등기했기 때문에 등기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실체는 갑에게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등기법에서 특히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체와 등기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말소 대상입니다. 실체는 여기 있는데 등기만 남 앞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소에서 실체와 맞춰야 됩니다. 그래 하려 하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말소하라고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자 물권자로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100년이 지나도 이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잠깐만 여름이 되니까 이게 다 녹았네. 이때 방법이 있는데 너무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누가 이 20몇 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는 안 늘고 이 잡것이 많이 늘어. 잡것이 많이 난다. 분필 가루가 만져야 돼. 안 그러면 찐득찐득 한다고. 분필을 좀 쉬는 시간에 쪼개서 부숴놔라. 자,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1억으로. 자, 팔아가지고 토지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뭐 등기도 당연히 을 앞으로 됐습니다. 그럼 매매도 적법하고 등기도 적법하고 을이 소유자 요리 됐어. 그런데 요 매매가 실효됐단 말이에요. 실효. 그죠? 그 실효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효력 상실 아닙니까? 그럼 실효 사유는 네 가지야.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그럼 실효되면은 을 앞으로 넘어온 소유권이 이렇게 뺑 돌아갑니다. 이거 복귀된다고. 그럼 이거를 말소해야 되느냐? 당연히 복귀하느냐? 당연히. 맞죠? 들어봤죠? 요거는 해제할 때 당연히 복귀한다. 그러면 이미 해제를 실효가 되자마자 소유권은 이제 갑으로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로서 역시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물권자 청구다, 채권자 청구다. 물권자 청구. 따라서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할 것도 없어. 자꾸 여러분이 할 거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할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보세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응용을 하면 되잖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본 거를 생각해 봐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인간은 오로지 소유자밖에 없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의 제목만 보더라도 소유자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물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성질이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그럼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그 내 하던 걸 여기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말소 등기 청구나 같은 그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는 무조건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실까? 그 하나 더 있는데 8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거기 제가 친절하게 위조 사건, 실효 사건 두 개 해놨죠.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실효 사건, 특히 실효 사건 거기는 얘가 1, 2, 3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훈련을 하시라고, 훈련. 1, 2, 3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전원 합의체 판결. 그렇게 적어주시고. 전원 합의체 판결.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특이한 판례입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 전원 합의체 판결.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저당권 취득. 그냥 저당권이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 좀 이따가 B라는 사람이 역시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B가 들어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겠네. 우선은 B를 빼고 한번 해봅시다. 빼고. 자, 요래 됐어. 자, 그러면 이 A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뭐요? 채무자. 채무자 겸 설정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땅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병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5월 1일 날 그저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저당권에서 뭐라 부를까요? 이 사람을 그죠? 그냥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A를 기준으로 보면은 갑하고 A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3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그리고 현재 소유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양수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보다는 저당권에서 병을 뭐라 부를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습. 여러분은 저당권 할 때는 이게 제가 묻는 즉시 답이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이렇게 돼. 근데 딴 데서 저당권을 푸떡 물어보면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러고. 이걸 뭐라고? 제3취득자. 들어봤나요? 저당권에서 들어보기는 했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응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물어보면 답이 안 돼. 저당권 공부할 때 그때 물을 때만 답을 해. 그죠? 제3취득. 그러니까 제3취득자의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3취득자는 저당으로 잡혀 있는 목적물에 관하여 후순위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걸 뭐라고? 제3취득자. 개념을 그래서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 개념이 딱 서면은 바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정심으로 부를 때는 뭘 한다고? 제3취득자. 어쨌든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자, 갑이 돈을 갚아버렸어요. 변제를 완전히 했습니다. 변제를 해버리면 채권이 소멸하고 확정된 채권이 소멸하면은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했으면은
요 등기는 살려놔야 됩니까? 말소 대상입니까? 말소 대상이지. 그럼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말소 청구는 항상 누가 한다고? 소유자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죠. 그래서 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전에 말소 청구는 무조건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병의 제3취득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소유자로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끝났으면은 이거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에요. 왜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냐? 소유자가 아닌 종전의 설정자, 채무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병도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 갑도 종전의 설정자로서 말소 청구 둘 다 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병이 지금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면 무조건 여러분은 채권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사람의 말소 청구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소멸시효는 걸린다. 이렇게 된다. 자,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라서. 그런데 종전의 소유자, 설정자의 말소 청구는 채권자로서 청구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3번. 동그라미 3번. 자, 4번은 처리했고 5번도 좀 전에 했네요. 5번 요겁니다. 요거 5번. 5번을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요거 지금.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 하고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 하고 요건이 다르다 그랬죠.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완성자의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된다고? 갑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고. 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게 맨 밑에 양괄호 5번이 되겠습니다. 양괄호 5번. 자,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 81페이지 넘어갑니다. 등기 추정력. 자, 등기 추정력도 올해 나올 확률이 거의 95% 이상이다. 등기 추정력. 자, 우선은 기초부터 딱 좀 세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등기 추정력. 자,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몇 개가 인정이 된다. 그걸 등기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등기 추정력.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가지고 을한테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건물이 을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원래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이다. 그죠? 신축하면 보존 등기, 매수하면 이전 등기.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갑이 신축하면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맞죠? 그럼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거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냥 보존만 할 뿐이야. 그래서 보존 등기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거래를 해가지고 갑의 소유권을 넘겨받잖아요. 넘겨받는 것을 이전, 승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 이전 등기. 그러니까 그 용어를 조금씩 생각하면 굉장히 수월하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래 해버리면은 맨날 가도 똑같습니다. 왜 보존이라는 말을 쓸까? 이전이라는 말을 쓸까?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은 니 같으면 생각하겠나? 나 시간도 없는데 애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그죠? 이해를 합니다. 그럼 뭐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꾸 민법은 생각하지 마라. 그냥 100% 외우라. 외우는 수밖에 없다. 700페이지를 통째로 외워야 된다.
아이잖아요. 그 아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되면은 세 가지가 추정이 됩니다. 첫째는 권리, 소유권이죠. 권리가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매매 자체, 이 매매 자체를 등기 원인이라 했죠. 원인이 적법하다고 추정됩니다. 그 다음 을 앞으로 등기되면은 등기는 절차입니다. 절차도 적법하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을이 소유자로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추정력의 객관적인 범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객관적인 범위. 자, 내 앞으로 등기되면 몇 개가 추정된다? 3개. 권리가 내 것이다. 매매도 적법하다. 등기 절차도 적법하다. 그래서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정이 되어버리면 을 스스로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추정을 전부 깨야 소유권을 을한테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깨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죠. 99%는 을이 소유자라고 확정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갑하고 을 사이에 합의를 합니다. 어차피 을 네 앞으로 등기할 거 만다고 내 앞으로 보존 등기하노. 그냥 을 네 앞으로 막바로 보존 등기를 하자. 이래 할 수도 있다고. 이걸 모두 생략 등기랍니다. 판례는 허용합니다. 허용하는데 추정력의 효력이 좀 다를 뿐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정력의 주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가 무슨 말이냐. 자, 사람에게 미치는 인적. 추정력의 인적 범위라 하고, 요거를 객관적인 범위를 물적 범위라고 합니다. 추정력의 물적 범위. 어디까지 미치냐? 객관적, 물적 범위. 누구에게 미치냐? 주관적, 인적 범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는 첫째, 제3자에게 추정력이 미치느냐? 제3자에게 무조건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제3자가 나타났어.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이전 등기로도 보존 등기로도 추정력을 A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을하고 A하고 재판에서 붙으면 99%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을이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사자에게. 당사자. 이 당사자를 우리 판례는 전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갑을 이야기합니다. 갑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자, 여기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존 등기보다는 이전 등기가 훨씬 추정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추정력으로는 갑에게 주장할 수 없고 이전 등기 추정력으로만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을이란 사람이 시비 걸리는 게 싫어. 그러면 귀찮아도 무슨 등기 하라 말입니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해놓으면 A도 박살, 갑도 박살. 괜히 모두 생략 등기하면 A는 박살 낼 수 있는데 갑은 박살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갑에게는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갑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깨진다. 추정력이 유지된다, 깨진다, 깨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기초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추정력이 없는 등기가 있어요. 추정력이 없는 등기. 자, 추정력이 부정되는 등기 5개. 요런 거는 조금 외워야 됩니다. 부정되는 등기. 첫째는 뭐예요? 가등기. 두 번째는 사자 등기. 세 번째는 허무인 등기. 책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요? 표제부 등기. 다섯 번째는 동일 접수번호의 등기. 요거는 조금 안개가 필요합니다. 추정력이 아예 없다. 가등기, 사자등기, 허무인 등기, 표제부 등기, 동일 접수번호 등기. 그 중에서 사자는 무슨 뜻이에요? 죽은 사람.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은 사람. 근데 사자 명의의 등기 요거는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을이 삽니다. 잘 들으세요. 매매를 합니다. 5월 1일 날 이렇게. 근데 갑이 알고 보니까 3월 1일 날 사망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망을 했더라고. 그러면 사망을 했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을의 등기에 추정력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을이 소유자라고 추정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 명의의 등기는 이 사람 명의의 등기가 아니고 사자인데 사자가 매매하고 사자가 신청해서 된 을의 등기, 요거를 사자 명의의 등기라 합니다. 갑으로 돼 있어 등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죽은 사람의 등기 그게 사자 등기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사자 명의로 매매하고 사자 명의로 신청된 을의 등기, 이거를 뭘 한다고? 사자 명의의 등기.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뭐든지 자꾸 강조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추정력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자, 죽은 사람이 매매할 수 있나요? 없어. 죽은 사람이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없어. 그래서 추정력을 안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뭘 한다고? 사자 명의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6월 1일 날 사망을 했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를 표현을 또 뭐라 하느냐? 사망하기 전에 이미 등기원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자, 그러면 결국 6월 1일 날 사망했으니까 그 전에 매매했잖아요. 매매해놓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매매해놓고 죽고 등기 신청해놓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추정력을 준다고. 이렇게. 오케이? 별거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이 별거다, 어렵다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자, 그 다음 1번에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1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저당권의 추적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이 토지를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싹 다 모조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굉장히 어리석다. 지금 확률 싸움이야. 확률 싸움. 모조리 다 가르쳤다. 선생도 가장 어리석은 선생이 그거단 말이에요. 모조리 100점 받을 거 아니잖아. 그리고 모조리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50점도 못 받아요. 왜? 분량이 많아가지고 대책이 없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딱 시험 나올 것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지금 갑의 토지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채권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통은 A가 이게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대출 계약을 한다고. 뭐를 한다고요? 대출 계약.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 약정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대출 약정서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민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오. 소비대차 계약. 자, 그러면 지금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어디까지 추정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요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뭐라고?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 하죠.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당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 줍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되면은 첫째는 저당권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추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죠? 저당권이 성립된 기본 계약이나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이것까지는 추정을 안 해준다. 조심하라고. 자, 저당권이 내 앞으로 돼 있으면 뭐까지 추정된다? 저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 채권이 있다. 거기까지는 추정이 되는데 계약까지 존재한다. 그거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자, 3번에는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거기에 직접 작년에 시험에 나오네요.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의 존재 추정된다. 거기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사실은 대리에서도 무권 대리에서도 언급을 했어. 그리고 또 여기서 물으면은 거기서 언제 배웠노? 또 이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고 그러니까 배울 게 엄청 많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자꾸 그게 그거네, 그게 그러네, 그 자꾸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량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700페이지를 보지만은 저는 10페이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10페이지로. 공부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꾸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 나중에 가보면은, 그죠? 자, 1억으로 매매를 했어. 3월 1일 날.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갑의 대리인 A가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A한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법원에서 붙었습니다. 그럼 대리권이 있다고 없다고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 주로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것이고 갑은 너 대리권 안 주는데 무효인데 뭔 네가 소유권 취득하노 이렇게 주장할 게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 있다고 주장하고 갑은 대리권 없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럼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입증해야 될까? 을이 대리권 있다고 입증할까? 갑이 대리권 없다고 입증할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개론보다는 민법을 전략관보로 잡아야지. 야, 내 속으로 환장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민법이 아직 실체를 잘 모르는갑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민법을 뭐 70점 정도 받는 건 괜찮아요. 이제 고득점으로 막 80점 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지. 70점, 60점 넘기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민법이 쉽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예. 대충 찍어가 맞추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50점 받고 이런 거는 되지. 근데 제대로 알고 70점 넘기는 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리권이 봐라. 을 쪽에서는 대리권이 있다. 갑은 대리권이 없다.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누구 보고 입증하라 이래 하겠냐 말입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들 갑에게 판사가 지시합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오. 그렇게. 왜일까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가 되고 등기되면은 대리권의 존재도 등기에 의해서 추정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이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되면은 대리권의 존재도 등기 때문에 추정이 돼요. 그럼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을은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갑이 대리권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험에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 밑에. 그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3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전제 조건의 충족.
토지 거래 허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런 것도 추정이 된다. 줄 끊으셔요. 을 앞으로 등기되면은 허가도 받았네 추정. 농지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되면은 농취증도 있네 추정. 거기까지도 부수적으로. 자, 뒤로 넘겨 보시고. 자, 4번에는 추정력의 인적 범위 아까 얘기했습니다. 보존 등기는 약하고 이전 등기는 강력하고 보존 등기는 제3자에게만 추정을 주장할 수 있고 이전 등기는 제3자에게도 당사자에게도 추정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1번입니다. 4번에 1번. 그리고 2, 3번은 추정은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추정력은 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되지만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그런 거는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용이란 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용. 우리가 이게 용어가 자꾸 이렇게 법에서는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죠? 주장도 있고, 그죠? 항변도 있고, 대항도 있고, 원용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도 있고, 여러 말을 씁니다. 이렇게. 이제 관점을 어디 주냐에 따라서 그럽니다. 그 주장이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통용되는 것입니다. 주장. 원고도 주장, 피고도 주장. 항변은 무슨 뜻이에요? 주장을 해오면은 반격하는 것을 항변이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그래서 항상 법원에서는 주장과 항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장, 반격, 주장, 반격.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원용은 뭐라 할까? 판사 앞에서 주장하는 것을 원용이라고 주로 합니다. 바깥에서는 주장 이라는데 재판에서는 뭐라고? 원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항은 또 무슨 말입니까? 대항. 대항은 여기 보세요. 생략된 게 제3자에 대해서 항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제3자에 대해서 항변한다. 이걸 줄여서 대항. 당사자에게 항변, 제3자에게는 대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행사는 뭘까? 요거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행사라고 합니다. 권리. 사실이 아니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권리 행사라고 한다고. 이거만 하자. 안 그러면 돈 다 돌아. 그만큼 법이 어려워요. 원래 정확하게 공부하기는. 근데 우리는 뭐 60점 통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자, 5번은 좀 전에 했습니다. 좀 전에 했는데 5번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리고 4번에는 보존 등기 있잖아요. 자, 추정력의 강도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존 등기보다 이전 등기가 추정력이 강력하고 또 특별법상의 이전 등기가 추정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까 이전 등기가 보존 등기보다 추정력이 셌죠. 특별법상의 이전 등기는 더 세다고. 순서가 약하다, 세다, 강력하다 이렇게 순서대로. 자, 그래서 5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존 등기를 보시면 기억을 아까 내가 이렇게 기억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생략 등기. 여기 보세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하지 않고 을 앞으로 바로 했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였죠. 이 보존 등기 추정력이 갑에 대해서는 깨진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갑이 매매를 해놓고 갑이 부인을 해버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내 앞으로 보존 등기 됐는데 하면서 추정력을 갑한테 주장할 수는 없다. 추정력이 깨진다. 그게 뭐 기억입니다. 4번의 기억. 자, 니은디 것을 묶으시고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강력하다, 약하다, 약해요. 그래서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깨집니다. 명의자가 사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깨집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약합니다. 약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정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건물을 가지는 것을 신축이라 하고 최초로 토지를 분양받는 것을 사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수면을 매립하잖아요. 그죠? 저 서해 앞바다 매립해가지고 최초로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뭘 한다고? 사정.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갑 앞으로 보존등기 돼 있어. 갑 앞으로 보존등기 돼 있어. 자, 근데 보존등기 추정력은 강력하다, 약하다? 약해. 근데 알고 보니까 갑 다씨가 신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깨진다. 알고 보니까 갑 다씨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존등기 깨진다. 이렇게. 그래서 보존등기는 굉장히 추정력이 약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5번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있죠. 이거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 줄만 딱 끊으면 된다. 그건 한마디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에만 유일하게 깨진다. 그것만 줄만 딱 끊으면 돼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에만 유일하게 깨진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수적 효력 보고 가등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